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대한 경계감이 커진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이 어닝 쇼크로 4분기 실적 시즌에 막을 열면서 시장이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해진 하루입니다. 업종 대표주들의 어닝 쇼크로 인해서 섹터 내 관련주들로도 실망감이 확산이 됐죠. 네, 삼성전자는 오늘도 하락하며 8만전자에서 더 멀어졌고요. SK하이닉스도 동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도 급격히 위축된 모습이었는데요. 배터리 대표업체인 LG엔솔과 삼성 SDI가 동반 하락한 가운데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등 소재 업체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호재보다 악재에 민감해진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CES 2024가 본격적으로 개막을 하면서 지금 라스베가스는 다양한 기업들의 신기술 향연이 펼쳐지며 사람들의 발길과 눈길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메타버스 시장 활기 되찾납니다. CES 2024에 참가한 글로벌 업체들이 새로운 XR 기기를 선보이며 메타버스 시장의 부활을 예고를 했는데요. 지멘스는 산업용 메타버스 구현을 위해서 소니와 아마존과 협력해 연말 XR 솔루션 출시 계획을 밝혔고 한국은 K-메타버스 공동관에 10개사가 참여를 해서 혁신 기술을 뽐내고 있습니다. CES 2024에 불참한 애플은 CES 개막 전날 비전 프로 2월 2일 출시를 발표를 했는데요. 모처럼 메타버스 관련주가 기지개를 펴고 있죠. 네, CES에서 메타버스 플랫폼 칼리버스 정식 출시와 애플 비전 프로 입점 계획을 밝힌 롯데정보통신이 가장 탄력이 좋았고요. 4x4가 어제 상한가에 이어 오늘도 상승하면서 12,0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이외에도 NP, 맥스트 등 관련주들도 어제보다 탄력은 약했지만 빨간불을 지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메타버스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수소 경제 후대 위한 준비입니다. 차세대 친환경차로 각광을 받던 수소차가 지난해 판매량이 급감을 하면서 역성장을 기록을 했는데요. 하지만 현대차는 CES 2024에서 수소 에너지 관련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며 사명감을 갖고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침체된 수소 경제가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 어땠나요? 네, 현대차가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일진 하이솔루스, 비나텍, 그리고 두산 퓨어셀 등 수소차 관련주들도 고른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대차의 수소차 생태계 구축 의지에 주목받는 관련주, 업황 성장 속도와 종목별 성장 모멘텀 잘 비교하면서 대응해 나가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메타버스와 수소경제 관련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 모으고 있는 롯데정보통신과 폴라리스 오피스, 일진 하이솔루스, 그리고 두산 퓨얼셀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메타버스 시장 활기 되찾습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 출시 소식에 CES 2024에서도 다양한 XR 제품이 등장을 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모처럼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메타버스가 과연 반짝 상승에 그치지 않고 좀 추세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1월 첫 주,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시장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연말에 배당 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들어왔다가 연초부터 이 물량들이
이 프로그램 매도로 다시 돌변하면서 시장 전반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두더지 잡기식으로 이 테마주들이 돌아가면서 어떨 때는 뭐 CXL, 어떨 때는 저출산 이렇게 등등 돌아가면서 테마주들이 지난주부터 좀 시장의 수급을 빨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시장의 수급의 어떤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일단은 비전 프로가 2월 2일이죠. 그때 출시를 결정을 했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진짜 수혜주는 오히려 이 메타버스 기기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은 오히려 낙폭과대, 소위 수급적으로 빈집 효과라고 하죠. 빈집을 노리는 어떤 종목들,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가 MP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고점 대비해서 10분의 1토막 가까이 났던 종목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올라가는 어떤 이유는 일단 테마주의 성격을 가지고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비전 프로, 애플이 야심차게 준비한 어떤 아이템이니만큼 이와 관련된 뉴스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시세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메타버스가 AI를 만나면서 과거에 좀 우리가 알던 것보다는 현실 세계와 좀 가까워졌다라는 평가인데 독일 지메스는 산업용 메타버스 구현에도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분야들이 더욱 세분화되고 지금 좀 다양해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기술과 업체들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예, 일단 뭐 기본적으로 뭐 예전에 우리가 흔히 인식하고 있는 게 뭐 게임 속 아바타라든지 뭐 온라인 콘서트라든지 수업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인식을 해왔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AI와 접목하면서 사실 저도 어디까지 이게 변화가 될지 어떻게 성장이 될지도 사실 예측하기 힘들 정도의 빠른 그런 움직임들, 다양한 움직임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뭐 AI에서 이제 뒤처져 있었던 애플이 이제 이번에 출시할 비전 프로를 앞세워서 이제 메타버스 쪽에 기술을 선도하고자 많이 좀 뛰어들고 있고 이번에는 이게 과거에는 게임이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비즈니스적 요소가 많이 가미이 돼서 공간 컴퓨팅이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해서 이제 컴퓨터적인 그런 요소로서 또 많이 좀 소개가 되고 있어서 이런 차원에서 이게 상당히 영상 보면 상당히 좀 영화 같은 느낌도 많이 좀 들 정도로 좀 신기한 기기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또 이제 그 산업용 쪽에서 이제 독일 지멘스 말씀하셨는데 뭐 소니와 아마존과 협력을 해서 많이 좀 이쪽에서도 이제 강화가 될 텐데 아마 이제 연말경에 XR 솔루션을 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산업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부분들 또 이제 신기술을 빨리 시킬 수 있고 혁신도 빨리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상당히 산업 전반에서도 이것이 가져올 그런 긍정적인 흐름들은 상당히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특히나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뭐 방산이라든지 뭐 원전 같은 이런 그런 특정 산업 분야에도 더욱더 더 이게 쓰임새가 좀 커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관련주로서도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김성호 이사랑 같은 의견인데요. 여러 가지 뭐 그런 기술 과거 게임 같은 그런 것보다도 이런 부품이나 이런 장비, 카메라 같은 그런 회사들이 오히려 더 시장성은 더 있지 않고 더 그 투자이서 관점에서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라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모처럼 메타버스 관련주 기지개를 활짝 펴고 있는데 오늘 매도의 기술에 롯데정보통신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올려봤습니다. 두 분께서는 두 종목에 지금 다 더 갈 수 있다라는 이제 고 신호를 켜주셨는데 롯데정보통신부터 보겠습니다. CS2024에서 AI 기술을 결합한 초실감형 메타버스 칼리버스를 전격 공개를 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롯데정보통신이 16%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김성훈 이사님께 롯데정보통신에 대한 이야기 먼저 여쭤볼까요? 네, 오늘 롯데정보통신의 급등을 보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 종목이 메타버스를 했었어? 라고 아마 놀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테마주들 역시도 특징이 뭐냐면은 그냥 아무거나 가는 것이 아니라 소위 이제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테마주 내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까지의 영업이익이 전년도 영업이익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충분히 숫자가 찍히는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 CES에서 메타버스를 이제 시연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떻게 보면 오늘 급등하는 시세는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도 신고가에다가 거래량까지 터졌기 때문에 지금 시세는 조금 더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보시게 되면 수급을 보시면 기관들이 좀 많이 다 팔았어요. 네. 보통 기관들의 경우는 그동안 좀 잘 가지 못했었던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는 물량을 덜어내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기 때문에 오늘 기관의 매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목표가 설정은 좀 어렵습니다. 테마의 성격도 가지고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가 설정 어렵겠습니다만 바닥에서 오히려 역배열 상황에서 소위 빈집 효과를 가지고서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런 숫자가 안 나오는 기업들보다는 롯데정보통신 같이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온 상황에서 회사 차원에서도 이제 뭐 메타버스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차라리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연속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해 12월부터 좀 저점을 좀 높여왔습니다. 지금 칼리버스 연내 정식 출시가 지금 모멘텀으로 좀 있잖아요. 그러면 IT 서비스 매출 다변화가 밸류에이션에 좀 재평가 요소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세요, 부장님께서. 사실 저도 이제 이렇게 고 의견을 드리긴 하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기술적으로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는 차원에서 고 의견이지. 사실 롯데정보통신은 이제 SI 업체거든요. 사실 그룹 내에서 일단 안정적인 매출은 가져가지만 그것 때문에 밸류션을 높게 쳐주지 않는, 그래서 퍼가 낮은, 그래서 사실 다른 메타버스랑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자회사가 이제 메타버스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는데 기사들을 쭉 보게 되면은 뭐 초실감형, 극사실주의, 막 독창적, 상당히 좀 글쎄요,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문구들을 많이 붙이긴 했는데 이게 하는 것이 주로 쇼핑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이런 커뮤니티와 같은 그런 이제 관련된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련된 플랫폼은 상당히 좀 많은 업체들이 그래도 좀 참여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얼마나 사실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이런 쪽에서 쇼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좋아도 싸면 또 딴 데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과거에 싸이월드가 메타버스 한다고 해서 실망을 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실망감을 분명히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너무 기대를 크게 갖는 건 사실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번에 크게 나와서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연속성을 가지고 본다라기보다는 일단 이러한 기대감에서 일정 부분 주가 올라가면은 조금 저는 트레이딩 차원에서의 그런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사님께도 좀 전략을 여쭤보겠는데 지금 기관이 오늘 매도가 나왔고 오늘 16% 이제 급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뭐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일단 좀 수익 실현해야 될까요? 일단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은 저는 거래량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보통 이제 주식 경험에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라는 말이 있죠. 이 종목 2018년도인가요? 그때 상장한 이후로 주간 기준으로 이번 주 상장 이후에 최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주봉상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상승 추세는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어떻게 보면은 뭐 5일선과의 이격을 줄였다 벌어졌다 어떤 이런 흐름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역사상승 고점이 52,000원인데 한 5만 원 수준까지는 한번 시장이 최근에 나온 뉴스의 흐름을 타고서 도전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 금요일부터 뜨거운 폴라리스 오피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GPT 스토어부터 메타버스까지 최근에 다양한 모멘텀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윗꼬리를 좀 달기는 했습니다. 2.8%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이사님, 폴라리스 오피스는 어떻게 보세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의 경우에도 이제 소위 이제 AI 테마를 가지고서 작년에도 좀 좋은 시세가 한 번씩 났던 종목이죠. 일단은 폴라리스 오피스가 회사에서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GPT 스토어에 우리도 입점을 하겠다라는 뉴스를 회사 측에서 내보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테마주의 어떤 흐름에 제대로 편승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을 정도라면은 이제 IR 담당 분이시나 아니면 회사 측에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보시게 되면 아마 적극적으로 GPT 스토어에 대해서도 강조를 많이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세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회사 측의 IR 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IR 톤이 좀 강하게 나온 종목들의 경우에는 시세가 강하게 나고 있고 시장의 기대는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IR 톤이 뭐 그냥 그렇다라고 하면은 또 시세가 가다가 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폴라리스 오피스의 경우에는 회사 측의 어떤 의지가 좀 보여지고 있는 만큼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세를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한가 이후의 시세라기 때문에 시세를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테마주답게 5일선이 깨진다면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겠지만 5일선이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조금 더 홀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마를 받고 있는 만큼 5일선 대응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김성준 부장께서도 곧사인을 주셨는데 폴라리스 오피스가 2021년에 메타버스 오피스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좀 주목을 받았잖아요. 현재 메타버스 사업 개발 현황이라던가 아니면 메타버스 시장이 좀 다시 활짝 열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회사가 좀 얻어갈 수 있는 이익도 좀 있을까요? 예, 물론 이제 관련된 추가적인 업그레이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제 환경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비전 프로 같은 그런 부분들. 근데 이미 사실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다른 회사들 뭐 다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갖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실적도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최근 지난 3분기까지만 봤을 때는 자동차 공조 부분이 좀 많이 매출이 좋아져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 이 오피스 관련된 매출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그 구독자가 대략 한 2, 3만 명 정도 되는데 유료 구독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고 저도 이제 주변에 아는 이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를 구매를 해서 유료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시간 전략에 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의견들을 좀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세계 1위 사업자예요. 관련해서 오피스 관련해서는 1억 2천만 명의 그런 이제 그 가입자 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 만큼 GPT 스토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쓰던 거 그런 오피스 제품들로 그래도 주변인들도 다시 또 쓸 때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시장 선점 효과를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적을 가장 먼저 좀 보여주고 있는 이 중소형주 가운데서는 폴라리스 오피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저는 가장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부장님께서는 지금 좀 사실 3거래일 연속 조금 떴잖아요. 예, 예. 신규진입 관점에서도 유효하다라고 보세요. 사실 예,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졌어요. 그런 점들은 감안하셔야 되고 사실 시장도 상당히 좀 이제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긴데 저는 오히려 현재 구간에서는 최근에 고점이 7,450원이었어요. 그래서 요 선을 만약에 뚫어준다면은 이게 한번 시세가 한번 좀 크게 날 수 있는 그래서 저 한 10,000원까지의 목표를 한번 보고 기술적인 그런 대응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물론 현재 구간에서의 또 구간에서의 매수는 다소 좀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그런 이제 6,000원 부근에 조정을 받을 때 진입 이런 식의 두 가지의 그런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의 흐름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수소자 관련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차세대 친환경 모빌리티 기술로 꼽히는 수소 연료 전기차 사업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해나갈 것이다라고 좀 강조를 하면서 내년에 신형 수소차 출시까지 지금 예고를 했습니다. 사실 수소차 하면 이제 기대감은 있었는데 그 확장 속도가 이제 좀 더뎌가지고 시장에서 조금 소외가 되어 있었잖아요. 이 현대차가 수소차 생태계 확장에 대한 이런 좀 의지를 내비쳤는데 다시 한번 관련 시장에 좀 불씨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부장님. 사실 뭐 수소 뭐 청정 에너지원으로 많이 좀 부각이 되거든요.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국내에는 조금 이제 좀 주춤하고 있는 답보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법안은 통과가 됐는데 이렇다 할 좀 아직까지 좀 정리를 하지 못한 그런 네.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그 입찰에 있어서도 조금 이제 지연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해외 글로벌리하게는 상당히 지금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미국, 중국 특히 최근에는 이제 북유럽 중심의 유럽도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가장 또 최근에 무섭게 나오는 게 사우디 같은 중동이 또 많이 좀 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그린 수소 관련해서 이 생산 단가를 떨어뜨리는 노력들을 좀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수소가 좀 대표적인 청정 에너지원으로 부각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그 가운데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가 그래도 꾸준하게 팔리다가 작년에 조금 많이 안 팔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춤하고는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수소차, 승용 수소차에서는 현대차가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뭐 신차 출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는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시기의 문제이지 분명히 좀 커져나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 물론 재미가 없었지만 지금까지는 오히려 나중에 장기 성장성을 본다면 이쪽에서 한번 종목을 찾아보는 것도 또 현명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현대차가 수소 생태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면서 모처럼 수소 관련주들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게 좀 단기 모멘텀 측면에서 대응을 하는 게 유효할지 아니면 뭐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긴 호흡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둘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수소뿐만이 아니죠. 신재생 섹터, 풍력, 태양광, 수소 모두 다 금리 인상기에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섹터이기 때문에 금리를 정점을 확인하고 나서 최근에 이제 신재생 섹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와중에 현대차가 이번에 CE에 있어서도 이제 수소에 대한 부분들을 또 강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것이 더해지면서 그동안 좀 많이 소외가 되었었던 수소 관련주들이 이제는 바닥을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역시나 뉴스 플레이라고 봐야 되겠죠. 뉴스가 나올 때마다 수소 관련주들이 일단은 단기 시세가 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역시나 숫자가 나오는 데까지 또 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역시나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두 개를 다 여러분 좀 적절하게 섞어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수소에 상당히 진심이라는 것을 이번 CES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수소 관련 밸류 체인들이 관련된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수소차 생태계 확장 행보에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주 가운데서 일진 하이솔루스와 두산 퓨얼셀에 대해 두 분의 의견 여쭤볼 텐데 여기서 이제 다 고사인 들어와 있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부터 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저점을 높여오면서 우상향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중에 좀 많이 올랐다가 6%까지 갔다가 4% 정도로 조금 꼬리를 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부장님께서는 일진 하이솔루스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고사인이고 사실 이것도 아까 우리 이사님 말씀 저도 100% 공감하는 게 이게 네.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기술적인 부분들 아니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성향에 따라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스탑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이 일진 하이솔루스는 이 수소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소 연료 탱크를 이제 주로 생산을 하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현대차가 작년에 수소 승용차 판매가 상당히 거의 반토막 정도가 난 상황인데요. 물론 반면에 그래서 수소버스가 많이 조금 그 양산이 되면서 실적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맞춘 그런 모습은 보이긴 했습니다. 향후에 근데 시장이 커진다면은 사실 이쪽보다는 이제 수소 연료전지 쪽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좀 들긴 하기 때문에 네. 요거는 전체적인 이런 그 시황이 좀 따라서 일단 기술적인 매매 가능하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단기적인 의견으로 일단 고사행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투자 성향에 따라서 수소 섹터를 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진 하이솔루스가 수소 저장용기 기술을 강점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고 이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수소차 판매 둔화로 매출 우려가 함께 커졌었습니다. 자, 수소 저장용기 매출 비중 추이가 지금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현대차가 수소 생태계 확장을 해 나간다면 올해 좀 이 일진 하이솔루스도 외형 성장에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일단은 뭐 그동안 수소 용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인데요. 실적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2년 전이죠. 2022년과 2023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다가 작년이죠. 작년에는 상당히 좀 실적들이 전반적으로 이 종목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수소 종목들이 다 매출이 꺾이는 어떤 그런 흐름을 좀 보여왔습니다. 바닥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바닥을 잡고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고 현대차가 수소 생태계 확장, 이 정도 보시게 되면 최근에 가끔 뉴스로 나옵니다. 수소 충전소 앞에서 충전하기 위해서 수소 관련된 차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종종 뉴스에서 보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 수소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그 얘기는 반대로 뭐냐면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그만큼 많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좋게 해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황 자체가 먼저 돌아섰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아마 4분기에서 1분기 실적을 통해서 업황 바닥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업황 바닥이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뉴스에 의한 단기 플레이로 접근하시고 업황 바닥이 확인이 된다. 그때부터는 중장기적으로 길게 끌고 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진 하이솔루스가 이제 지난해 11월부터는 정말 소리소문 없이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해서 저점 대비해서 4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이 저점에 담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약간 고민 드실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잡고 대응을 해봐야 할지 그리고 아직 손실권에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좀 홀딩을 해봐야 될까요, 부장님? 일단 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바닥에서 그래도 꾸준하게 지금 그 N자형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최근에 두 번의 좀 큰 거래가 지금 나왔었죠. 큰 거래가 좀 나왔는데 요 선을 오늘 넘겼다가 다시금 조금 막판에 좀 되밀리는 모습 살짝 보여주긴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26,000원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의 이런 지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술적인 이런 반등이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면은 일단 그래도 주가적인 반등세 가능하리라 기대가 되는데 일단 단기적인 부분들로 이것은 좀 접근을 해보자. 기술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 접근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29,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산 퓨얼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제 박스권 등락 지금 지속을 하고 있고 오늘도 1.7% 좀 이렇게 약간의 그 빨간불을 켜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김성훈 이사님께서는 두산 퓨얼셀은 어떤 시선으로 보실까요? 네, 비슷합니다.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에 매출액 3,814억을 찍고 나서 2023년 그 이후부터는 계속 매출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반토막이 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분기 실적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기대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사 어닝 쇼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업황 바닥을 언제 찍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만약 숫자를 내가 확인을 하고 들어가겠다라고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1분기 실적까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전까지는 현대차의 수소 관련된 뉴스, 네옴시티에서 수소 관련된 뉴스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는 좀 이제 들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윗꼬리에서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는 강하게 뻗어나가는 그런 흐름을 기대하기는 조금은 어렵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약간의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네요.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오랫동안 또 갖고 계신 분들이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종목일 것 같은데 이제 수소 연료 전지 하면은 두산 퓨얼셀이 생각날 정도로 워낙 좀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이 수소 연료 전지 인기가 시들하면서 신규 생산 설비 투자도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현재 수주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부장님? 예, 일단 기본적으로 상반기까지 상당히 어려웠던 건 사실이고요. 근데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은 12월에 나왔던 3건의 공급 계약 그런 발표의 공시인데요. 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게 비밀 유지 협약 때문에 금액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인 상반기에 수주한 양이 전체 시장의 물량이 이제 89메가와트 중에 70메가와트를 두산 퓨얼셀이 뭔가 70% 이상을 가져갔죠. 가져갈 정도 했는데 이번에 나온 공시 보면은 하나는 40메가와트, 하나는 20메가와트 정도의 규모가 되는 거고 하나는 용역 계약입니다. 그렇다면은 12월 달에 상반기에 기록을 했었던 것을 어느 정도 저는 수주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을 전제로 한다면은 대략 수주 잔고는 한 3천억 정도, 그렇다면 대략 한 1년치 정도 내외의 그런 수주 잔고는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일단 그동안 미뤄져 왔어요. 계속해서 이 미뤄져 왔던 것들이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는 충분히 좀 가시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라고 보여진다면은 저는 이제 수소 관련주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은 지루하지만 그래도 두산 퓨얼셀이 가장 저는 유명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지금 목표가 25,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 롯데정보통신과 폴라리스 오피스, 일진하이솔루스 그리고 두산 퓨얼셀까지 살펴드렸는데요. 저희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살펴볼까요? 네, 코스피에서는 광전자가 현재 3%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률 상위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이어가나 싶었지만 변동성 키우면서 1%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2,8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11% 급등한 현대 BNG 스틸도 시간에서 빨간불 이어가면서 2.5%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19,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20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소식을 전한 아시아제지도 시간의 거래에서 1.5%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코닉 오토메이션이 현재 9.8% 상승하면서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CES에 참석 중인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로봇 사업을 세게 밀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오후장에 오늘 로봇주들이 들썩였는데요. 정규장에서 큰 시세를 분출하지 못했던 코닉 오토메이션이 현재 시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의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수주, 그리고 대화형 챗봇 로봇인 큐리까지 개발 소식이 더해지면서 4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 엑셈. 오늘 정규장에서도 4%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 보였는데 시간에서 6% 상승하면서 탄력적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로 넘어가 볼까요? 네, 코스피에서는 이구산업 그리고 대양금속이 하락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양금속 3%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시간에서 하락 전환하면서 1.7% 하락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알리테마로 제지주가 부각되면서 깨끗한 나라 14%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1% 넘는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오늘 통신 관련주들도 좋았죠. 기가레인 무선 주파수 통신 부품 제조업체로 11% 두 자릿수 상승률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4% 이상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림 PTS, 에브리봇 7% 각각 17% 강세를 보였는데요. 정규장에서 시세를 분출한 종목들은 시간에서 하락을 하면서 로봇주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 세 분께서 가지고 오신 오늘의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수 PB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김성준 부장 JVM, 김성훈 이사 카페24 가지고 오셨는데요. 김병수 PB의 라이징 스탁 먼저 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방산이 살짝 꺾여 있다고 하지만 방산 수출은 충분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주항공청이 이제 이르면 5월 그리고 상반기에 이제 개청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우주산업 쪽에서도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먼저 요약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시선이 우주 방산에서는 조금 비켜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또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올해 어떻게 좀 성장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2023년 방산 쪽을 조금 리뷰해 본다면은 방산 수출액이 130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수출 대상국도 4개국에서 12개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재작년부터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으로 전쟁도 많았고 이런 군사적 충돌이 많았습니다. 2020년 대비해서 세계 군사비 지출이 3.7%가량 증가하게 됐는데 이 3.7%가 사상 최대의 증가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골드만삭스에서 한국 쪽 이런 방산업체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리포트도 나올 정도로 관련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조금 말씀드리려는 이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 그룹 내에서 매출을 맡은 부분이 방산에서 56% 그리고 항공 엔진 쪽에서 21% 그리고 보안 쪽에서 시큐리티 쪽에서 23%로 매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방산업체들을 전체 합쳐 보았을 때 27년이 되면은 합산 매출이 한 29조 원까지 작년 대비해서 한 70%가량, 5년 동안 70%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영업이익으로 따져 본다면 한 183% 증가한 2조 5천억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방산 쪽이 굉장히 유망한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폴란드 K9은 이제 모두가 다 알 겁니다. 이제 폴란드를 제외하더라도 이집트와 호주 쪽에서도 수출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다양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하나를 조금 보셔야 될 이유가 우주항공청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판 나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한 1,500조에 달하는 글로벌 우주 산업에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설치 특별법이 이제 2월에 이제 지난해 2월에 입법 예고된 상태에서 10개월 만에 이제 국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이르면 5월에 이제 우주항공청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과학기술부라든지 국방부 쪽에 이제 쪼개져 있던 우주 관련 쪽이 다 한쪽으로 모이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하나 그룹 쪽에서 충분히 많은 강점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시스템이라든지 하나 솔루션도 필요해서 다 우주 쪽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주가를 좀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기관 쪽 매수가 거의 한 2달 가까이 쭉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을 정도로 기관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도 한 15만 원대를 찍고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우선 한 15만 원 정도까지를 좀 살펴보시면서 긍정적인 기사 살펴보실 수 있다면은 방산 쪽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이제 7월에 15만 1,000원을 찍었었는데 그 정도의 목표가까지 다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모멘텀과 함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김성준 부장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JVM인데요.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예, 뭐 약국 자동화 시스템 선두 업체죠. JVM은 최근에 이제 로봇 약사라고 불릴 수 있는 매니스를 필두로 해서 해외 매출이 크게 좀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22년부터 시작된 사상 최대의 실적 행진이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JVM은 굉장히 좀 익숙한 종목인데 지금 로봇 약사가 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인 것 같아요.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예, 뭐 JVM은 사실 제가 재작년에도 한 번씩 소개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6분기 연속 실적을 계속해서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해오다가 지난 3분기에 조금 주춤을 했는데 그렇다고 뭐 역성장을 한 건 아닙니다. 성장률이 조금 줄어들었을 뿐. 그런데 이유는 4분기로 매출이 2월됐다라는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일단 그렇다는 얘기는 이 4분기뿐만 아니라 또 올해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면은 지금으로서 이제 실적 시즌이 곧 시작되기 때문에 뭐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실적 개선의 가장 큰 요인은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업용 로봇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익률이 한 5%가량 개선이 됐고요. 네. 이제는 이제 이 로봇 약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매니스를 통해서 이런 관계사들의 이익률을 좀 개선시켜줄 그런 차례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원래는 작년에 테스트를 거쳐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판매 기대감이 있었던 건데 이게 작년에 테스트하던 중에 이 테스트하던 유럽의 제약사가 그걸 사갔습니다. 이게 그만큼 이제 성능이 좋았다는 것을 직접 봤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갔는데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인 지금 매출이 나가고 특히 우리한테 좀 생소하지만 온라인 약국이나 또 이제 거대 거점 병원 같은 경우는 북미나 유럽 지역에 상당히 좀 많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택배로 이제 약을 좀 받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쪽에서 상당한 크게 쓰임새를 좀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간 그런 지역인 만큼 과거에 투자 회수가 한 7, 8년 걸리던 게 요즘에는 2, 3년이면은 그런 본전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회사의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다면은 충분히 도입의 의지는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제 작년 12월에 국회 본회의 통과된 이제 건기식 소분할 수 있는 그런 판매 가능한 부분들도 네. 이미 장비 개발이 완료가 됐고 이런 것들이 플러스 알파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내년 계속해서 연평균 최소 20% 이상의 이런 성장, 매출 성장, 이익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은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게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지금 뭐 법적으로도 뭐 건기식의 소분 판매가 시작이 되고 뭐 비대면 진료들이 늘어나고 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실적을 잘 지키면서 영업이익까지 늘려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올해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듣고 계세요? 예, 이제 사실 이제 과거와는 달리 주가가 많이 좀 올라와 있죠.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이 하락하던 단기 추세는 조금 이제 마무리가 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만큼 네. 이전의 고점 정도 수준이 이제 4만 원 조금 안 됐는데 이번에는 한 4만 원 정도를 일단 목표로 한번 해보고요. 손절 가격은 2만 7천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손절은 좀 짧게 그리고 목표가는 이전의 고점이 4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김성훈 이사의 라이징 스탁입니다. 카페24 라이징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카페24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풀 서비스라고 하죠. 도메인 호스팅까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카페24 주가 상승의 가장 큰 모멘텀이었던 구글의 지분 투자에 대한 이유, 마지막으로 유튜브 쇼핑이 최근 들어서 갑작스럽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 크리에이터 커머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 쇼핑 시장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이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많은 샵들이 생겨나는데 거기서 또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성장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커머스 시장이 약간 좀 뭐랄까 지각 변동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메인, 호스팅, 홈페이지, 디자인, 결제, 재고 관리, CS 등을 한꺼번에 이제 제공하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글이 왜 카페24에 투자를 했을까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커머스 시장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구글이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크리에이터 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좀 팔로워 수가 많은 분들이 자기 이름을 걸어서 이제는 물건을 파는 소위 공동 구매의 어떤 그런 모습을 전에는 띄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틱톡을 중심으로 해서 이 크리에이터가 본인이 만든 제품과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틱톡을 팔로워한테 파는 어떤 그런 크리에이터 커머스 시장이 갑작스럽게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유튜브가 그냥 볼 리가 없겠죠. 유튜브 역시도 전 세계 어떻게 보면 팔로워 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용자 수만 놓고 보면은 틱톡을 능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튜브도 이제는 이 크리에이터 커머스 시장의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근데 아직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이 부분을 시작하지 않고 있고요. 일단 한국 시장을 현재 타겟으로 해서 시험 삼아서 일단 한국 시장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 카페24의 지분을 태워서 현재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크리에이터 커머스 시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쿠팡 같은 데서는 우리가 가장 싼 물건을 찾게 되는데요. 크리에이터 커머스 시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팔로우를 하고 있는 그 크리에이터의 팬심에 기반해서 그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카페24를 보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최근에 이제 유튜브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뭐 쇼츠나 영상을 보실 때 쇼핑 탭이 없었던 쇼핑 탭이 정말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카페24 회사 측에 확인해 보니까 이와 기존에 하지 않았던 유튜브 쇼핑 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수요가 몰려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주가가 시작이다라고 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뭐 지금 점상을 찍었고 지금 주가 고가권에서 놀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목표가는 지금 4만 원 나와 있는데 4만 원까지 좀 홀딩을 해볼까요? 네, 3만 원도 제가 또 약간 좀 보수적으로 제시를 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시가총액 1조 정도는 가볍게 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이커머스에서 요즘에 유튜브 채널을 보더라도 책과 관련된 또 채널을 보면 책 쇼핑으로 바로 이어지는데 카페24 앞으로 보수적으로 4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김병수 PB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김성준 부장의 JVM, 김성훈 이사의 카페24까지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김성훈 MHB 인베스트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시간입니다. 먼저 5위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5위 종목은 KC입니다.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로 최근 시간의 거래 상승률 상위단에서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에 따른 조정으로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지만 시간에서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2.9%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4위는 현대 BNG스틸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히토류 연구 자석 생산업체로 히토류 관련주들이 오늘 장 초반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현대 BNG스틸 역시 오전에 급등하다가 윗꼬리를 조금 달긴 했지만 11%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지고 있네요. 2% 상승하고 있습니다. 3위 확인해 볼까요? 3위는 엑셈입니다. 서울시의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수주, 여기에 대화형 챗봇 큐리의 개발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4거래 연속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4% 빨간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기세 이어지면서 5%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는 지노믹틀입니다. 체외 암 조기 진단 업체로 지난해 말부터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선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조정이 꽤 깊게 나왔는데요. 다시금 매수세 붙으면서 3%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1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위는 코닉 오토메이션이 차지했네요. CES 2024에 참석 중인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로봇 사업을 세게 밀고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오후장에 로봇주들 들썩였습니다. 정규장에서 별 주목을 받지 못했던 코닉 오토메이션, 시가내에서 시세 분출하면서 현재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럼 특징주 2위 지노믹들이 좀 더 자세히 진단해 볼까요? 암 조기 진단 제품 제조업체로 최근 방광암, 대장암 조기 진단 키트 성장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중순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던 주가 오늘 10% 넘는 긴 음봉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다시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향후 주가 방향성 어디에 중점을 두고 가늠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노믹 트리 같은 경우에는 체외 진단 시장에서 특히 체외암 조기 진단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규 바이오마커를 발굴한다거나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암에 대한 조기 진단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광암과 대장암 그리고 폐암 이 세 가지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리텍 C, 얼리텍 B, 얼리텍 L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특히 얼리텍 C, 대장암과 방광암 쪽 키트는 민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노믹 트리 관련해서 조기 진단 키트 시장이 만약에 커질 수가 있다면은 충분히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실제로도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에 단일가 특징주 5위 KC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력 반도체 전문 기업으로 엔비디아 관련주로도 꼽히는데요. 정규장에서 하락을 딛고 시간에서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3%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성장성을 따라 볼 때 조정 시 모아가도 되는 시점으로 보실까요? 네, 마찬가지로 KC를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전력 반도체 시장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작년에 조금 쉬인 건 사실이지만 글로벌 전력 반도체 시장이 2021년 9억 달러에서 25년 47억 달러까지도 굉장히 시장이 커지는 연평균 성장률 한 48%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성장성도 굉장히 크고 특히 전력 반도체 산업에서 이런 SiC 그리고 SI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웨이퍼 증설 쪽으로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고객사들이 굉장히 유명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파나소닉 그리고 비아디 그리고 테슬라 나아가서 이제 엔비디아까지도 대부분 관련주 중 하나다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KC가 특히 설비 투자를 단행한다면은 이런 전장 부품사 그리고 완성차 쪽 2차 전지 쪽뿐만 아니라 완성차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팹리스 부분까지도 충분히 다 고객사로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회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반도체 시장이 돌아오게 되면서 이거에 대한 전략 부품 쪽으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웨이퍼 증설에 따른 수혜 기대감까지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전자결제 관련주 진단해 보겠습니다. 중국 직구 플랫폼 성장 그리고 유튜브 쇼핑 채널 오픈 등 온라인 산업 트렌드 변화로 중장기 성장성에 주목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오늘 오후 들어 관련주들이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추가 상승 에너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알리 열풍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 직구 쪽 관련해서도 충분히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고 특별히 이제 유튜브 쪽 쇼핑 채널이나 이런 온라인 쇼핑 산업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알리를 비롯해서 이제 시작되는 이런 택배 회사라든지 이런 골판지 회사 이외에도 결국에는 전자결제 시스템이 얼만큼 뒷받침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중국 온라인 쇼핑 산업이 이제 국내와 달리 고속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이어지는 이런 택배 관련된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관련해서 충분히 추혜를 많이 받을 수 있고 특히 종목들로도 카페인시사를 비롯해서 나이스 정보통신이라든지 NHKCP 이런 관련된 전자결제 업종들이 주가가 충분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수급 또한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초에는 충분히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고 관련해서 앞서 나가는 종목들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펴보시면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매수를 들어가신다면은 충분히 승산 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이렌시스 진단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이 CES 2024 기자 간담회에서 삼성 로봇 플랫폼을 구축 중으로 로봇 사업의 공격적인 행보를 강조하면서 로봇주들이 오후 들어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렌시스가 상한가로 마감하면서 특히 탄력이 강했던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이유가 있을까요?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로봇이다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삼성전자의 로봇 청소기에 감속 모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감속 모터와 오일 댐퍼를 국내 시장에서 80%를 점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부회장의 로봇 쪽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로봇 청소기의 감속 모터를 거의 다 제공하고 있는 이렌시스가 이거에 대해서 주가 반응이 나온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CES 2024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런 전자업체들의 주가 향방이 굉장히 좀 급등락 또는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속 모터 쪽에 강점이 있는 이렌시스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시 지점 PB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중화권 증시가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상해지수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상해와 선전지수 모두 0.5%대 하락을 보였고요. 마감을 앞둔 항생지수가 낙폭이 깊습니다. 현재 1%대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은 물론이고 21년부터 중국 증시는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오늘 52주 신저점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오히려 중국 증시 바닥론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중화권 증시 올해가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차츰 달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문가들은 중국 증시가 바닥권을 형성했고 회복세를 보일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24년에는 기업이익이 회복될 걸로 예상되고 23년 3분기를 기점으로 주요 경제 지표들이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 확인합니다. 나스닥 선물 약보합권에서 움직였는데 이 시각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11월 무역 적자가 발표됐습니다. 2%가량 감소하면서 전망치를 밑돌았는데요. 다만 수입도 줄어든 점이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였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서 경기 둔화를 알리는 걱정스러운 신호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내일은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죠.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 예정돼 있으니 관련 부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